최근에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바다거북 발견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3년 정도 됐네요. 울릉도에서 죽도라는 섬 앞에 이제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둘이 마지막에 이제 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배창수 연구원이 제 핀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는데 바다거북이 딱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제주도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GS 리테일과 함께하는 바다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북이를 테마를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번 저희가 환경 활동을 하기로 기획을 했고, 이왕이면 거북이가 테마인데 거북이 한번 보고 싶다 막 그랬는데, 다행히 우연치 않게 그 섭섬의 소천지라는 그 포인트에서 바다 거북이를 좀 봤죠. 그리고 또 다행히 사진기를 갖고 계시는 김혜진 작가님이 좀 보셔가지고 그 순간 딱 포착했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거북이가 잘 안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위협을 경험했었는지 아니면 뭐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게 가더라고요. 이게 뭐 토끼와 거북이의 그 거북이가 아닙니다. 수중에서는 이게 도저히 사람은 쫓아갈 수 없는,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봤고, 그래도 너무 기분 좋았죠. 우리 바다에 거북이가 많이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바다 거북이 연구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개체가 연간 수십 개체. 그래서 연구한 개체도 지금까지 80개체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살고 있는 거고, 그 이동 경로가 제주도하고 중국하고 동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쪽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개체 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한 개체만 발견해도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그 충격은 크죠. 오래 살기로 유명한 이 장수하는 바다거북이 수도권에서 키워가지고 방생한 지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죠. 잘 키워가지고 나가서 자연 상태에서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먹고 11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바다 쓰레기로 인한 바다 거북의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개체 수가 적은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바다거북 발견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3년 정도 됐네요. 울릉도에서 죽도라는 섬 앞에 이제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둘이 마지막에 이제 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배창수 연구원이 제 핀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는데 바다거북이 딱 있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바다거북을 본다는 거는 그때는 촬영을 해서 그 해, 그 전해, 그 전전해까지 자료는 보고 알았었어요. 걔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크지 않은 성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도 붉은 바다거북인데 푸른 바다거북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푸른 바다거북이 울릉도에서 발견된 건 처음적인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먹을 거를 먹는데 걔가 초식성이라 그랬잖아요. 식물을 먹는데 보니까 오키나와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있는 옥덩굴이라는 바다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거를 우연히 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아열대화가 우리나라 바다가 많이 진행되면서 특히나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여기 울진에서도 물속에서 이제 죽은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바다 거북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물에 얽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올라가서 죽은 상태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바다 거북이 올라올 확률도 많아지고 서식 환경을 저희가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속에. 내년부터 침적 쓰레기의 2단계 연구 사업이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바다거북하고 바다새, 얽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섭식에 의해서 플라스틱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 그 두 가지 종류의 생물에 국한돼서 피해를 최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와 오션 쪽 같은 데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중 생태가 좀 좋아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 부산에는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오고 거기서 실제 태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원래 태어난 곳이니까 많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좀 저희 생태가 좀 복원이 돼서 다이빙 하는 다이버 입장에서 수중에서 거북이를 좀 친구처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다 거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은 터틀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튜브 형태 같은 그런 플라스틱을 바다 거북이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자국이 쓰레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바다 거북이 서식하는 쪽에 가까이 가면 그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다 거북이 뭔가를 먹어가지고 뱃속에 이제 쓰레기가 차서 죽은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부검을 해가지고 알잖아요. 이렇게 해파리 같이 흐늘거리거나 투명한 그런 거 이외에도 딱딱한 것도 얘네들이 씹어서 먹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 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다거북이 여기가 주 서식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기 가면 바다거북 항상 볼 수 있어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보통 보다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구팀이 가서 직접 거기 들어가서 걔네 생태를 조사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주변에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연구할 만큼 조우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주 서식지인 일본 큐슈의 남쪽에 보면 첫 번째 그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붉은 바다거북의 북태평양 최대 산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바닷가를 들어가도 바다거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기술까지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 바다거북이 어떻게 평소에 먹이를 먹고 몇 마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고 얼만큼 올라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런 시민과학자분들이 바다거북 출몰하는 이런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이렇게 조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든 시민 과학자들을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5, 6년 전보다 지금 해양에 관심도는 뭐 두세 배도 아니고 한 10배 이상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피해 사례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요새 뭐 SNS가 됐던 어떤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알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 쓰레기를 실제 데이터로 보기 시작한 게 25년째거든요. 초창기에 봤던 데이터하고 지금의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플라스틱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게도 늘고 개수도 늘고 20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늘었는데 최근 1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심각했던 스티로폼 부표, 우리 양식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는 지금 확실하게 줄었어요.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개수가 가장 많았던 1위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많이 찾고 그걸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가가 스티로폼 부표를 오래가는 인증 부표로 바꾸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정책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스러져서 발포 형태의 조각은 지금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과학자들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시기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시민과학자들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의 어떤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준을 높게 잡지 말고 시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맞춰주기만 하면 그리고 약간의 훈련만 가해준다면 시민과학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6년간 했던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이 2023년에 중단이 되는 바람에 2024년, 25년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 이전에 감소하던 추세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시민과학을 해왔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끊어서 중단된 사업을 시민단체들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줘서 지금 약간의 명맥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걸 가지고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